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44주차 10월 30일에서 11월 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강서구청 선거 참패 후 형식적인 혁신이만 꾸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친명 비명 간 권력 투쟁, 내년 총선에 배치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부자 감세나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여야 단합 구조가 분명합니다. 적대적 공정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0% 고정 지지율을 가진 양당이 40%를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결, 사법 정의는 요원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와 수사기관은 위헌과 불법으로 탄핵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숱한 의문사 사건 사고를 지켜보면서 이번에 전면 교체된 사성 장군들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부자 감세 준비 1%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부자 감세에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재벌부자 감세하면 투자, 고용, 생산, 소비, 재정 수입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교육주택, 의료, 고용, 금융정책의 부재 또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높은 예대마진, 은행의 수탈적 고수익화, 금융피해자 양산,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그리고 은행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된 은행의 재국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둘러싼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의 대물림과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전제로 한 전문 경영인을 통해 대기업 스스로 경영 정상화가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주택 문제를 놓고 통계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통계 조작 여부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학, 통계학 등 학계를 통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는 오래된 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는 데 대해서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은 한은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AI 등 과학기술을 위한 연구 예산 삭감은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로 나타날 것입니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고용 파괴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 발달이 가짜 언론을 확산시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에는 무조건 푸주기라는 꼬리를 붙이려는 자본과 자본 언론입니다. 복지는 소비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를 낳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으로 당연히 이어진다는 측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하던 명문대학도 문제인데 명문고등학교를 부활시키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서열화시키고 줄을 세울 것입니다. 깡통 공급 이전에 깡통 주택 정책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그리고 주택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주택 개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간호사 장롱 면허를 활용하면 고용, 노동, 임금 및 노동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계획의 전제 조건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상한선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전히 언론에 대한 통제를 하려는 권력의 의도가 살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고 조만간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국인과 외국인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구 감소 부분에 대응할 것인가를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과 국내 마약 거래 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자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으로 가능한 것이지 양질의 일자리와 저질의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모두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자본과 자본언론은 노동 착취로 이윤을 얻기 때문에 언제나 노동자 파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 이상을 강요할 테스입니다. 한때 69시간을 제기했다가 MZ세대 노동자들로부터도 반발을 받자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이제 52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숫자를 좀 줄여서 결국 52시간 이상이면 69시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육아 비용을 포함한 휴직급여 지급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아닌 이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이고 생태적 측면에서 더 이상의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은 지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빈대 공포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방역 대책과 함께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중단하고 휴전과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 대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나치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학살을 당한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공이 공격적 언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필요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군사를 강화하고 무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만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동 전쟁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어떤 전쟁도 압도적으로 일방적 승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파괴와 살상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이 남한에 미국 전술핵을 비치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북핵 폐기 그리고 전 지구적 핵 무기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변화 외교를 해야 하고 특히 한중 관계, 경제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 체류 막는다는 이유로 태국 등 외국인 입국에 대한 너무나 까다로운 입국 심사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해외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보다 경제 GDP 수준이 좀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들은 불법 체류할 것이다. 그래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시 불리한 그리고 아주 수모 치욕스러운 그들이 치욕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입국 절차를 국제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4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